안녕하세요. 그림형법의 김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범과 신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배울 설명 그림이고, 자, 이건 설명 그림을 간단하게 압축한 암기 도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걸 암기하려고 한다고 했죠. 자, 암기 도형을 암기하고 나면, 자, 이 설명 그림은 자연히 연상되게 됩니다. 자, 먼저 등장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번 시간에 등장하는 그림들인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신분증이죠. 신분증. 그래서 신분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진정 신분범을 의미합니다. 자, 이 동그라미는 진주입니다. 진주. 그래서 진주의 진자를 따서 진정을 의미합니다. 자, 이건 부진정 신분범입니다. 자, 앞이 부자를 써서 부진정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성립을 나타냅니다. 성립. 자, 그리고 이건 공범을 나타낸다고 했죠. 자, 공 모양과 호랑이의 모습을 해서 호랑이 범자를 따서 공범. 자, 이거는 공범 성립을 나타냅니다. 자, 이건 그리고 통나무인데 통나무, 그래서 통자를 따서 통서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빨래판이죠. 빨래판. 그래서 판을 따서 판례를 의미합니다. 빨래판의 판자. 자, 그리고 이거는 공동정범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공동묘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동, 그래서 정범. 자, 그리고 이 그림은 이거는 교사, 뭔가를 시키는 모습이죠. 그래서 교사범을 나타내고, 자, 이거는 방조범. 자, 이거는 방석이죠. 방석의 방자를 따서 방조범. 자, 그리고 그림형법에서는 이렇게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간접정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래서 공동정범은 30조. 자, 31조는 교사범, 32조 방조범. 자, 33조는 공범과 신분이고, 자, 34조가 간접정범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공범들은 자, 이런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종속을 의미합니다. 종의 종자를 따서 종속. 자, 그리고 이거는 종범을 의미합니다. 자, 교사범과 방조범을 종범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건 연대성을 의미합니다. 연의 연자를 따서 연대성. 자, 그리고 이건 책임의 개별성. 책임의 개별성. 자,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건 횡령죄를 의미하죠. 자, 횡령죄는 등기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아서 이렇게 그렸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건 업무를 나타냅니다. 업무. 무의 무자를 따서 업무를 나타내고, 자, 이거는 뭔가를 보관하는 그림이죠. 그래서 보관을 나타내고, 자, 이건 과형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건 모해할 목적. 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게 모입니다. 모. 그래서 모해할, 그리고 이건 기린의 목이죠. 그래서 목적. 모해할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위증죄입니다. 위증죄. 자, 그리고 이건 상이죠. 상의 상자를 따서 상습성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장 그림을 다 살펴봤는데, 자, 잠깐 스탑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다 이해가 되셨다고 판단되실 때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범과 신분인데, 자, 공범과 신분이란, 자,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자, 공범 관계로 신분범에 가담했을 경우, 자, 이때 신분자는 당연히 신분범이 성립하는데, 자, 이때 비신분자에게도, 자, 신분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공범과 신분의 문제입니다. 자, 특히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공범으로서 가공했을 때, 자, 이게 공범과 신분의 핵심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자, 공무원 아닌 자가, 자, 공무원과 함께 뇌물을 받은 경우, 자, 이때 공무원은 신분자로서 당연히 수뢰죄가 되지만, 자, 공무원이 아닌 이 비신분자에게도 수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자, 또는, 자, 공무원의 처가 남편에게 뇌물을 받을 것을 교사했을 때, 자, 이때 이 처에게도, 자, 수뢰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공범과 신분입니다. 자, 이건 진정 신분범에 있어서의 문제이고,
자, 또 부진정 신분범에 있어서도 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자, 갑의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 자, 갑에게는 당연히 존속 살해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자, 이때 을에게도 자, 존속 살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자, 만약 을에게도 존속 살해죄를 인정한다면 자, 존속 살해죄의 형으로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보통 살인죄의 형으로 처벌할 것인지 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공범과 신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 자, 형법 33조인데 자, 조문을 살펴보면 자,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번제에 신분이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자,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자, 이걸 본문이라고 하고 자, 이걸 단서라고 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 자, 이건 진정신분범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이란 자, 공동정범과 교사범, 그리고 방조범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 신분이 없어도 자, 신분범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을 자, 이렇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33조 본문은 자, 신분의 연대성을 규정한 조항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비신분자를 신분자와 똑같이 이렇게 취급을 하겠다는 거고, 자, 반면에 단서는 자,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 자, 이건 부진정 신분범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진정 신분범의 경우, 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인데, 자, 이건 신분자는 중하게 처벌하더라도 자, 비신분자는 중하게 처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단서는 자, 책임의 개별화를 규정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공범과 신분에서 다룰 문제입니다. 공범과 신분을 좀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또 정리를 잘 해두시면 자, 공범과 신분처럼 또 쉬운 게 없습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범과 신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공범과 신분 중에서도 자, 33조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먼저 조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이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자,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이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자, 형법 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게 본문이고 자, 이게 단서죠. 자,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면 자,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자, 이 말은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자,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이렇게 가공한 경우 자, 이건 본문이 규정하고 있지가 않죠. 자, 따라서 본문은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단서를 보면 자,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단서는 누가 누구에게 가공한 경우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자, 따라서 단서의 경우에는 자,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자, 이 둘 다를 적용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서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건 진정신분범이죠.
자,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라고 했으니까 이건 진정 신분범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자, 이것은 공동정범과 교사범, 그리고 방조범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서에서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 이건 부진정 신분범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본문은 진정 신분범에, 자,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이렇게 가공한 경우. 자, 이때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자, 그리고 단서는 부진정 신분범의 경우에, 자,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자, 또는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이렇게 가공한 경우. 자, 이 모두를 포함합니다. 자, 이때 이 아래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거는 항상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것은 이렇게 위로 화살표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된 거는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위로 된 화살표는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셨죠? 자, 이번에는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관계인데, 자, 먼저 33조의 성격입니다. 자, 본문은, 자,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 그래서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자, 30조부터 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 이 말은, 자, 신분이 없는 비신분자도, 자, 신분자처럼 취급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33조 본문은 신분의 연대성을 규정한 조항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단서는, 자,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자,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자, 이건 신분자는 중하게 처벌하더라도, 자, 비신분자는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따라서 단서는 책임의 개별화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 신분의 연대성, 자, 단서는 책임의 개별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33조. 자, 이 그림은 33조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본문, 여기가 단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33조와 공범 이론과의 관계. 즉, 공범 종속성설과 공범 독립성설. 자, 이 공범 이론과 이 33조와의 관계입니다. 자, 먼저 공범 종속성설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범 독립성설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공범 종속성설은, 자,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적어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로 나아가야만, 자, 이에 종속하여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죠. 자, 반면에 공범 독립성설은, 자, 공범이 성립하는데 정범의 실행행위와 관계없이, 자, 독립하여 성립한다는 견해입니다. 자, 이게 공범 독립성설인데, 자, 그렇다면 이 공범 이론이, 자, 33조 본문과 단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건데, 자, 그런데 본문과 단서를 다시 보면, 본문은 신분의 연대성, 자, 단서는 책임의 개별화. 자, 이렇게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공범 이론 중에서 신분의 연대성과 관련된 이론은 뭡니까? 자, 여기서 신분의 연대성과 관련된 공범 이론은 이 공범 종속성설이죠. 자, 공범은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해서만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니까, 자, 이건 신분의 연대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반면에 책임의 개별화와 관련된 이론은, 자, 공범 독립성설이죠. 자, 정범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자, 독자적으로 공범이 성립한다는 견해니까, 자, 이건 책임의 개별화입니다. 자, 그래서 공범 종속성설은, 자, 신분의 연대성을 규정한 33조 본문을, 자, 원칙 규정으로 보고, 자, 신분의 개별성을 규정한 단서를 예외 규정으로 봅니다. 자, 반면에, 자, 공범 독립성설은, 자, 신분의 개별성을 규정한, 자, 33조 단서를 원칙 규정으로 보고, 자, 본문은 예외 규정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OXXO.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적용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뉩니다. 자, 먼저 통설은, 자, 본문은, 자, 진정신분범의 공범 성립과 과형을, 자,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공범 성립과 과형을 규정한 것으로 봅니다. 자, 반면에 소수설, 자, 이게 판례의 입장이기도 한데, 자, 소수설은, 자, 본문을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의 공범 성립을, 자,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과형만을 규정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33조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자, 통설과 소수설이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A의 처와 아들이, 자, 공동하여 A를 살해했다고 해봅시다. 자, 이게 진정신분범인가요? 부진정신분범인가요? 자, 존속살해죄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니까, 자, 이건 부진정신분범이죠. 자, 이걸 통설 입장에서 본다면, 자, 통설의 경우에는, 자, 부진정신분범은 단서의 적용을 받죠. 자, 그래서 이건 단서가 적용되고, 자, 그리고 단서는 책임의 개별성을 규정한 조항이니까 신분에 따라서 각각 보통 살인죄와 존속 살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과형도 개별적으로 과해집니다. 자, 그래서 처는 보통 살인죄가 성립하고 보통 살인죄의 형으로 처벌되고, 자, 아들은 존속 살해죄가 성립하고 또 존속 살해죄의 형으로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판례는, 자, 부진정 신분범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 본문에 의하여 이렇게 공범의 성립을 인정하죠. 자, 그리고 과형만 단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 따라서 처와 아들 모두 존속 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일단 성립하게 되고, 자, 그 과형에 있어서만, 자, 처는 보통 살인죄로, 자, 아들은 존속 살해죄로, 자, 이렇게 처벌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33조 적용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33조의 적용 범위에 있어서, 자, 통설은 본문은 진정신분범의 공범 성립과 그 과형을, 자,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공범 성립과 과형을 규정한 것으로 본다. 반면에 소수설과 판례는, 자, 본문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의 공범 성립을, 자, 단서는 과형만을 규정한 것으로 본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의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 자, 구성적 신분에 있어서, 자,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자, 반대로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 또 가중적 신분의 경우에도, 자, 이때도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자, 반대로 가중적 신분의 경우에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자, 그리고 감경적 신분의 경우와, 자, 이중적 신분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먼저 구성적 신분의 경우를 보면, 자, 구성적 신분의 경우에는, 자, 통설과 판례 모두 본문이 적용된다는 입장이죠. 자, 그래서 구성적 신분의 경우에는 견해 대립 없이 통설과 판례의 결론이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구성적 신분에 있어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자, 이때는 비신분자도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다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과 함께 뇌물을 받은 경우, 자, 공무원이 아닌 이 비신분자에게도, 자, 신분의 연대성으로 인해서 신분범인 수뢰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자, 또 공무원의 처가 남편에게 뇌물을 받아오라고 교사한 경우, 자, 이 처에게도 수뢰죄의 교사범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신분자가, 자,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자, 무슨 문제냐면 33조 본문은, 자, 진정신분범에 있어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지, 자,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에 대해서는, 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죠. 자, 따라서, 자,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자, 이때는 33조 본문을 적용할 수는 없고, 자, 이건 해석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공동정범의 경우인데,
자,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 비신분자에게도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자, 왜냐하면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자, 공동으로 범행을 한 경우이므로 자, 누가 누구에게 가공했느냐는 문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비신분자와 신분자가 공동으로 뇌물을 받았을 때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을 했던 아니면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을 했던 자, 어차피 공동으로 뇌물을 받은 것은 동일하니까 자, 이때는 누가 누구에게 가공했는지는 문제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을 하여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자, 이때도 자, 공동정범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자, 이렇게 교사나 방조하여 범죄를 실행케 한 경우입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건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로서 자, 이건 간접정범이 되죠. 자, 그래서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교사 방조하여 범죄를 실행케 한 경우 자, 이때는 교사나 방조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로서 자, 이때는 간접정범이 성립하게 된다. 자, 그래서 구성적 신분의 경우에는 자, 통설과 판례 모두 결론이 동일한데 자,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자, 이때는 비신분자에게도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모두 성립하게 되고 자, 반대로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에는 자,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이 성립하게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중적 신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자, A의 처와 아들이 공동하여 A를 살해한 경우 자, 또는 갑이 을을 교사하여 자, 을의 아버지 A를 살해케 한 경우 자, 이렇게 부진정 신분범에 있어서 자,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자, 이때도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은 다 성립이 가능합니다. 자, 문제는 이때는 통설과 판례의 견해 대립이 있다는 것이죠. 자, 통설은 자, 이러한 부진정 신분범의 경우 자, 단서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죠. 자, 그래서 죄책도 따로, 과형도 따로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비신분자인 처에게는 보통 살인죄가 성립하게 되지만 자, 신분자인 아들에게는 자, 존속 살해죄가 성립하고 자, 그 과형도 따로따로 이렇게 부과하게 됩니다. 자, 이 교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통설에 의하면 자, 갑은 보통 살인죄의 교사범, 자, 을은 존속 살해죄.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판례의 경우에는 자, 이 부진정 신분범의 경우 자, 범죄의 성립은 본문에 의하지만 그 과형만 단서가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처와 아들 모두 일단 존속 살해죄가 성립하지만 즉 그 과형만 단서의 적용을 받아서 자, 처는 보통 살인죄의 형으로 자, 아들은 존속 살해죄의 형으로 자, 각각 이렇게 처벌받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만 보면 자, 통설이나 판례나 처벌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죠. 자, 단지 그 죄책만 달라질 뿐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분자가 자,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입니다. 자, 먼저 교사 방조로 가담한 경우.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 갑이 을을 교사해서 자, 갑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케 한 경우. 즉, 자, 신분자가 자, 비신분자에 가공한 경우인데 자, 이렇게 부진정 신분범의 경우에는 자, 통설은 단서가 적용되죠. 자, 그리고 단서의 경우에는 자, 누가 누구에게 가담했는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단서는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때에도 다 적용됩니다. 자, 이것은 통설과 판례가 이견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에도 자, 통설에 의하면 단서가 적용되어서 자, 단서의 개발의 원칙상 자, 을은 보통 살인죄의 정범, 자, 갑은 존속 살해죄의 교사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판례도 단서가 적용됩니다. 자, 판례는 부진정 신분범의 성립에 있어서는 자, 본문의 적용을 받지만 자, 본문은 자,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강호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자,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강호한 경우 자, 이때는 규정이 없다고 했죠.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본문이 적용될 수가 없고 자, 결국 단서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통설과 판례가 결론이 동일하게 됩니다. 자, 부진정 신분범에 있어서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강호한 경우 자, 이때는 책임의 개별화 원칙상 자, 비신분자는 보통 살인죄로 자, 신분자는 존속 살해죄로 이렇게 각각 처벌된다. 자, 관련 판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자, 갑은 도박의 습벽 즉 도박의 상습성이 있는 자이고 자, 을은 이런 상습성이 없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갑이 자, 도박도 하고 또 을이 도박을 하는 것을 이렇게 방조도 했습니다. 자, 이때 갑과 을의 죄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건데 자, 도박의 상습성 자, 이건 부진정 신분이죠. 자, 따라서 이건 부진정 신분범에 있어서 자,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입니다. 자, 따라서 이때는 통설과 판례 모두 단서가 적용되고 자, 이때는 책임의 개별화 원칙상 자, 을은 단순 도박죄 자, 갑은 자, 상습 도박죄와 상습 도박 방조죄가 성립하지만 자, 상습 도박죄와 상습 도박 방조죄는 자, 포괄하여 자, 상습 도박죄 1죄로 처벌됩니다. 자, 도박의 습벽이 있는 갑이 도박을 하고 또 도박의 습벽이 없는 을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 자, 이때는 단서가 적용되어 책임의 개별화 원칙상 비신분자인 을에게는 단순 도박죄가 성립하고 신분자인 갑에게는 상습 도박죄와 상습 도박 방조죄가 성립하게 되지만 상습 도박 방조죄의 죄는 무거운 상습 도박죄의 죄에 포괄시켜 일죄로서 처단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동정범으로 가공한 경우입니다. 자, 앞에서도 봤지만 자,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시켰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지 자, 누가 누구에게 가공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자, 따라서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강호한 경우에도 자,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관여한 경우와 똑같이 이렇게 공동정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중적 신분까지 봤고 자, 이번에는 감경적 신분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 갑이 직계 존속인 을을 자, 교사해서 자, 직계 존속 을로 하여금 자, 영아살해죄를 범하도록 한 경우 자, 영아살해죄는 살인죄에 대한 감경적 구성 요건이죠. 자, 그래서 직계 존속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자, 이건 살인죄에 대한 감경적 구성 요건입니다. 자, 따라서 이건 감경적 신분이죠. 자, 그래서 이건 감경적 신분에 있어서 자,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인데 자, 이때 신분자와 비신분자의 죄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기는 하지만 자, 우리 통설은 자, 책임의 개별화 원칙상 자, 형의 감경 사유는 항상 자, 이 신분자에게만 미치고 자, 비신분자는 보통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럼 형의 감경 사유는 신분자에게만 미치니까 자, 을은 영아 살해죄가 성립하겠죠. 자, 그러나 갑은 보통 범죄가 성립하게 되니까 자, 그럼 갑은 보통 살인죄의 고사범 이렇게 됩니다. 자, 감경적 신분의 경우 자,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자, 이때는 책임의 개별화 원칙에 따라서 각각 처벌된다. 자, 그리고 이때는 자,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감경적 신분의 경우에는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을 하든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을 하든 자, 책임의 개별화 원칙에 따라서 각각 처벌받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중적 신분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적 신분이란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이 갑이 자, 업무상 보관자인 자, 이 을을 교사해서 자, 횡령죄를 범하도록 한 경우 자, 이때 이 갑과 을의 죄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건데
자, 이때 이 을은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와 업무자라는 자, 이런 이중적 신분을 가진 자죠. 자, 이 보관자라는 지위는 자, 구성적 신분이고 자, 업무자라는 신분은 가감적 신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중적 신분을 가진 경우에 그 죄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건데 자, 이때는 이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통설에 따르면 자, 갑에게는 단순 횡령죄, 자, 을에게는 업무상 횡령죄가 각각 성립하고 자, 과형도 그에 따라서 각각 부과됩니다. 자, 반면에 판례에 의하면 자, 각각을 모두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자, 그 과형에 있어서만 자, 갑은 단순 횡령죄로 자, 을은 업무상 횡령죄로 이렇게 각각 처벌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살펴봤는데 판례 2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자, 이 갑이 모해야 할 목적으로 자, 모해야 할 목적이 없는 을, 자, 이 을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자, 여기서 이 모해야 할 목적 자, 판례는 이 모해야 할 목적을 부진정 신분으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모해야 할 목적이 있는 갑이 모해야 할 목적이 없는 을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자, 이건 부진정 신분범에 있어서 자,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것으로서 자,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책임의 개별화 원칙상 자, 각각 자신의 신분만큼만 범죄가 성립하게 되니까 자, 갑에게는 모해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게 되고 자, 을에게는 단순 위증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모해의 목적이 있는 갑이 모해의 목적이 없는 을을 교사하여 위증케 한 경우 자, 이때는 단서가 적용되어 책임의 개별화 원칙상 갑에게는 모해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게 되고 자, 을에게는 단순 위증죄가 성립한다. 자, 마지막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를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법 제31조 제1항은 협의의 공범의 일종인 교사범이 그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자,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자, 이거는 단서를 말하죠. 자, 그리고 이때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 자, 이건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자, 그래서 형법 33조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 33조 단서가 31조 1항의 교사범보다 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살펴봤는데 간단히 복습을 하고 암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범과 신분은 형법 3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 조문은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이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이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자, 여기서 본문은 진정 신분범에 있어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자, 신분의 연대성을 단서는 부진정 신분범에 있어서 비신분자에게는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으로서 자, 책임의 개별화를 규정한 조항이다. 자, 그리고 공범 종속성설은 자, 신분의 연대성을 규정한 본문을 원칙 규정으로 보고 책임의 개별화를 규정한 단서를 예외 규정으로 본다. 자, 반면에 공범 독립성설은 단서를 원칙 규정으로 본문을 예외 규정으로 본다. 자, 그리고 통설과 판례의 견해 대립이 있는데 통설은 본문은 진정신분범의 공범 성립과 과형을 단서는 부진정 신분범의 공범 성립과 과형을 규정한 것으로 보지만 자, 판례는 본문은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의 공범 성립을 자,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과형만을 규정한 것으로 본다. 자, 이걸 구체적 상황에 적용해 보면 자, 구성적 신분의 경우에는 자, 통설과 판례의 견해 대립이 없이 결론이 동일한데 자, 먼저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자, 이때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다 성립이 가능하고, 자,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자, 이때는 33조의 적용이 없어서, 자, 33조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자, 이때는 해석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때는 공동정범은 성립 가능하지만, 자,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교사 방조하여 범죄를 실행케 한 경우, 자, 이때는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로서 간접정범이 성립하게 된다. 자, 그리고 가중적 신분의 경우에 있어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자, 이때는 통설과 판례의 견해 드립이 있는데, 자, 통설은 신분에 따라서 각각의 범죄가 성립하고, 자, 그에 따라 형이 과해진다고 보는 반면에, 자, 판례는, 자, 일단 본문에 의해 비신분자에게도 존속 살해죄가 성립하지만, 자, 단서에 따라서 그 과형만 따로따로 부과된다고 본다. 자, 그리고 가중적 신분의 경우에 있어서, 자,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자, 이때도 공동정범은 성립이 가능하지만, 자,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교사 방조한 경우, 자, 이때는 책임의 개별화 원칙상, 자, 각각의 신분에 따라 죄가 성립하게 된다. 자, 관련 판례로서, 자,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의 습벽이 없는 자의 도박을 방조한 경우, 자, 이때는 단서가 적용되어서 책임의 개별화 원칙상, 자, 비신분자는 단순 도박죄가 성립하게 되지만, 자, 신분자는 상습 도박죄와 상습 도박 방조죄가 성립하게 되고, 상습 도박 방조죄의 죄는, 자, 무거운 상습 도박죄에 포괄시켜 일죄로 처단된다. 자, 마지막으로 모해의 목적이 있는 갑이 모해의 목적이 없는 을을 교사하여 의존케 한 경우, 자, 이때도 단서가 적용돼서 책임의 개별화 원칙상 갑에게는 모해 의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게 되고, 자, 을에게는 단순 의증죄가 성립하게 된다. 자, 그리고 감경적 신분의 경우에는, 자,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을 하든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을 하든, 자, 이때는 책임의 개별화 원칙에 따라서 각각 처벌받게 된다. 자, 그리고 이중적 신분의 경우에는, 자, 이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형법 33조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 33조 단서가 31조 1항의 교사범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자, 이렇게 해서 복습까지 마쳤는데, 자, 이제 암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기는, 자, A4 용지를 이렇게 접어서, 자, 여기에 따라 그린다고 했죠. 자, 여기에 한 칸이, 자, 여기에 한 칸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사각형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 이건 진정 신분범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이렇게 가담한 경우, 자,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자, 이렇게 다 성립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부진정 신분범, 자,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자, 이때는 비신분자에게는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자, 그리고 단서의 경우에는 다 되죠. 자, 그리고 연계, 자, 신분의 연대성, 책임의 개별화.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OXXO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건 통설 판례죠. 자, 통설은 진부, 판례는 진부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구성적 신분. 자,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자, 이건 본문이 적용되어서 공동정범, 교사범이 다 성립할 수 있고, 자, 반대로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자, 이때는 33조가 적용되지 않고, 자,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자, 그 다음에 간접정범이 된다. 자, 그리고 자, 가중적 신분이죠. 자, 이때도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와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자, 이때도 공동정범, 교사범 당 성립이 가능하지만, 자, 이때는 견해 드립이 있다. 자, 통설은 각각 이렇게 단서의 적용을 받아서 각각 범죄가 성립하고 과형도 각각이라고 보지만, 자, 판례는 일단 존속 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만 그 과형만 각각
이루어진다. 그래서 본문, 단서.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자, 이때도 공동정범과 교사범 다 성립할 수 있지만 이때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처벌된다. 자, 이것도 단서에 적용을 받은 것이죠. 자, 그리고 관련 판례로서 자, 상습성이 있는 사람과 상습성이 없는 사람. 자, 이때는 상습성 있는 자만 가중처벌되고, 자, 마찬가지로 모해야 할 목적이 있는 자와 모해야 할 목적이 없는 자가 위정한 경우, 자, 이때도 모해야 할 목적이 있는 자만 가중처벌된다. 자, 이번에는 감경적 신분의 경우, 자, 이때도 개별적으로 처벌된다. 자, 그리고 이중적 신분. 자, 이때는 이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자, 통설은 각각. 자, 판례는 일단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그 처벌에 있어서만 각각 된다. 자, 그리고 33조 단서가 우선 적용된다. 자, 한 번만 더 따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진정신분범. 자,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자,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다 성립되고, 자, 부진정신분범. 자, 이렇게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비신분자에게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자, 단서의 경우에는 다 되고, 자, 연계. 자, OXXO.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진부. 자, 그리고 구성적 신분. 자,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이때는 본문이 적용되고, 공동정범과 교사범, 방조범 다 성립한다. 자, 근데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자, 이때는 규정이 없죠. 자,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간접정범이 된다. 자, 가중적 신분의 경우, 자, 비신분자가 가담한 경우, 자, 신분자가 가담한 경우. 자, 공동정범과 교사범 다 성립이 되지만 걔네들이 위 있다. 자, 그래서 통설은 따로따로 단서가 적용되고, 판례는 일단 존속 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만, 자, 그 형에 있어서만 따로따로. 자, 그래서 본문이 적용되고 단서가 적용되고. 자, 그리고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이때도 공동정범, 교사범 다 성립하지만 개별적으로 처벌된다. 자, 이것도 단서의 적용을 받고, 자, 관련 판례로서, 자, 자, 상습성 있는 자만 가중처벌되고, 자, 이때도 모해야 할 목적, 있는 자와 없는 자, 모해야 할 목적이 있는 자만 가중처벌된다. 자, 그리고 감경적 신분. 자, 이때도 개별적으로 처벌되고, 자, 이중적 신분의 경우에는 자, 위에와 똑같이 처벌된다. 그래서 통설은 각각. 자, 판례는 일단 성립하지만 그 처벌에 있어만 각각. 그리고 자, 33조 단서가 우선 적용된다. 자, 이렇게 해서 암기까지 해봤는데, 자, 여기서 시험에 특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자, 여기죠. 그리고 여기. 자, 그리고 이 부분이고, 자, 여기. 자,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특히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를 해봤는데, 자, 여러분은 자, 이 화면과 자, 이 화면을 캡처해 두시고, 자, 자주 그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